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예전에 프레디 머큐리를 포맥스로 만들었었는데 그 작업 한번 해볼게요. 그 작업을 누굴 하느냐? 대상은 이제 김어준에 대해서 하는 건데 김어준을 만드는 거죠. 대신에 이제 따로 이게 만들어진 파일이 없어요. 그 김어준 씨에 대해서 이제 라인으로 처리된 파일. 그래서 검색에서 나온 김어준 씨의 이미지를 이제 라인을 따는 거죠. 그걸 딴 다음에 정확하게는 이제 이미지를 처리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한번 해볼게요. 우선 검색. 여기 이제 기본적인 사진이 많이 나오죠. 여기 이제 이미지를 보고 여기 꽤 있는데 여기서 제가 몇 개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나마 이제 그 퀄리티가 잘 나오는 사진이 이거예요. 이 사진. 이유는 우선 머릿결이 까맣잖아요. 까맣고 이제 흰 셔츠를 입었고 배경도 처리 가능한 수준이고 이런 이미지들은 이게 경계가 좀 모호해가지고 머리털 따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 요것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그나마 이제 작업을 했을 때 김어준 특유의 이제 느낌이 잘 사는 이미지가 이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가지고 해볼게요. 이분 아이씨 카피가 안 되네요. 여기서 카피를 할게요. 카피를 하고 이제 코렐 드로우라는 툴로 갈게요. 여기 이미 예전에 작업하던 파일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코렐 드로우는 그 제가 그냥 쓰게 돼서 쓰는 건데 어도비사 있죠. 포토샵으로 유명한 어도비사의 제품으로 치면 걔죠. 그 어도비 일러스트에 해당하는 툴이 코렐 드로우라는 프로그램이고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비슷한데 저는 쓰다 보니까 이제 이걸 사용하게 됐는데 저도 디자인 툴을 사용한 게 이제 거의 40 넘어서 이게 배우는 바람에 익숙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먹고 살려니까 뭐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그나마 이제 컴퓨터를 조금 만지던 업종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거고 먼저 이미지가 크고 다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필요한 만큼만 아유 왜 나이프가 나오지? 필요한 만큼만 이제 잘라낼게요. 이 크롭이죠. 크롭은 어지간한 디자인 툴에 다 있죠. 이게 크롭은 다 있고 이걸 엔터를 치면 이제 이만큼의 파일이 나오겠죠. 사실 이만큼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벡터화 시키는데 이 툴에서는 그걸 제공을 해요. 벡터화 시키는 뭐 기능이죠.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것도 이제 이거는 이제 스킬이 아니고 약간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인데 몇 번 해봐야 늘어요 이걸.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도트 이미지고 얘는 이제 벡터화된 이미지인데 차이가 뭐냐면 이 미시하게 라인이 보이죠. 라인. 그러니까 이 라인으로 둘러싸진 형태는 하나의 이제 벡터화된 그룹인데 이게 도트하고 차이는 얘는 수와 선으로 이제 좌표와 선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러이러이러한 좌표 안에 있는 이미지 색깔은 이러하다 이런 식의 개념인 거죠. 좌측 같은 경우는 이 도트 하나하나가 이제 도트인 거죠. 이런 식으로 차이가 이거죠. 왼쪽은 도트 파일이고 오른쪽은 이제 벡터화된 이미지인데 도트를 이렇게 처리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뭘 하느냐 색을 죽여야 돼요. 어차피 결국에는 그 흰색과 까만색만 블랙 앤 화이트만 필요하죠. 근데 여기서 블랙 앤 화이트를 바로 선택을 하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는 블랙 앤 화이트보다는 그냥 그 천연 컬러에서 여기서 이제 색을 정해줘야 되죠. 여기서 이제 대략 경험적으로는 한 24개 정도로만 줄이면 이제 처리를 하죠. 처리를 하면 여기서 이제 이제 색깔이 나오는데 사실은 까만색 머리랑 눈동자 그 다음에 이제 김호준 씨의 수염 그 다음에 여기 뭐죠 이거 그 넥타이 정도가 막 표현되는데 사실 여기서 봤을 때 이거 피부 색깔에 해당하는 그 황토색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 없는 색이죠. 얘는 결국엔 없어져야 될 색이고 우선 머리색에 해당하는 얘를 선택하면 이제 빗금친 부분이 보이죠. 머리색은 아마 하나로 표현해야 되니까 얘를 선택해서 통일을 할게요. 머지 시키는 거죠. 머지 합치다. 보통 M&A 할 때 기업 M&A 할 때 M이 이제 머지죠. 합병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연한색 부분도 이제 컨트롤 누른 다음에 이제 선택하고 이제 머지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경계를 어떻게 선택할지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 아마 지금 제가 클릭한 이 색깔은 아마 없어져도 될 것 같아요. 아마 삭제를 해볼게요.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피부로 놓느냐 아니면 머리카락으로 가느냐의 선택인데, 저는 이게 아마 피부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지우면 바깥쪽도 같이 지워질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기존의 피부색이랑 같이 머지하는 걸로,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색깔이랑 얘는 같은 피부색이죠. 선택. 그 다음에 얘랑 얘는 그 미세하게 있는 것 같은데, 얘는 그 삭제를 할게요.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머리 색깔이 날라가 버렸는데, 아마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날라간 건데, 이걸 후에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선은 이제 지금 작업하기 뭐하니까 머리를 살릴게요. 다시 그 컨트롤 Z로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우선 하나씩 날려볼게요. 얘를 날려볼게요. 그 다음에 얘를 얼굴과 얼굴색이랑 합병하는 걸로. 그러면 이제 흑백으로 나오죠. 흑백으로 나오는데, 사실 아마 이 색깔도 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지워볼게요. 헤헤, 날라가 버렸네. 다시 컨트롤 Z 하고, 얘는 이제 편집 모드에서 이제 삭제하는 걸로 할게요.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 이제 편집 모드로 갔죠. 여기서 이제 색깔이 원래는 흰색과 까만색이 필요한데, 여기서 이제 이 회색 그레이 계열은 사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얘를 날리기 전에 아마 결과물은 그룹핑 돼서 그 아웃풋이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언그룹 해가지고 이 뭐라 그러죠? 이거 새치도 아닌 이 부분은 이제 삭제를 하는 거죠. 남겨도 되는데, 아마 이게 흰색이니까 나중에 이게 작업하기가 참 모호한 부분이 될 거예요. 아마 이거를 우선은 제거하는 걸로 할게요. 이거 어떤 식으로 살릴 수는 있는데, 이거를 삭제하는 걸로. 어차피 이 부분도 결국 다 빼낼 거예요. 이 회색은 우선 삭제하는 걸로. 아니면은 이 방법으로 할게요. 여기 어차피 다 까만색이니까 이 부분을 전체 검은색으로 바꾸는 걸로. 검은색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얘를 결국 같나요? 얘를 이제 같이 머지 시키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머지 시키는 걸로. 결국 같네요. 그냥 삭제하는 걸로. 삭제하고, 저 부분도 이제 구멍을 뚫은 상태가 아니고 메꿔버릴게요. 저 부분은 날려버리는 걸로. 자, 그 다음에 얘를 우선은 이제 나왔는데 선을 정리해야 되겠죠. 이거를 이 상태로 바로 못 쓰니까 기계에 맞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3mm짜리 날을 쓸 거거든요. 3mm짜리 엔드밀이라고 그러죠. 일종의 드릴 날 같은 건데, 그걸 CNC에 장착해서 이제 제가 준 좌표대로 이제 CNC라는 장비를 오르게 될 텐데, 걔가 일을 쉽게 할 수 있게끔 그 선을 다듬는 거죠. 우선 와이어 모드에서 선을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은 이제 삭제하는 걸로. 얘도 이제 그룹핑 되어 있으니까 선을 깨줘야 되겠죠. 선을 이제 부분별로 깨고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를 해버릴게요. 그쵸? 이렇게.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선이 꼬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또 풀어줘야 되죠. 뭐 요런 부분들, 요런 것들은 좀 이따 푸는 걸로 하고, 요것도 마찬가지. 사실 이런 선이 있으면 캠 프로그램에서는 그 에러 나죠. 왜냐면 정상적인 선이 아니라는 거죠. 그 캠 입장에서는. 그래서 얘를 우선 띄운 상태에서 선을 펴 볼게요. 펴는 건 여기에 이제 스무스하게 펼 텐데, 얘를 여기 이제 강도나 이것들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사이즈나 강도는 자연스럽게 선을 선택한 다음에 이제 살짝 문지르는 거죠. 문지르면 이제 자연스럽게 선이 펴지는데, 이게 또 너무 펴버리면 이게 원래 그 원 이미지의 그 느낌이 이제 너무 안 나버리니까
작업이 가능할 정도로만, 사실은 이 뾰족한 부분들은 캠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펴줘요. 펴주는데 미리 이제 조심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툴이 캠보다는 그래픽 전용 툴이기 때문에 만지기 훨씬 편하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경험적으로 아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눈썹, 요것들은 너무 이게 간격이 좁으면 아예 안 되는 수가 있어 가지고 캠에서는 너무 좁으면 이게 무시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미 봐가지고 미리 좀 처리를 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얇은 것들은 아예 표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애초에 이렇게 길을 잡아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펴주는 거죠. 또 너무 펴면 이제 그 느낌이 안 나니까 또 이게 조심조심 이제 분위기 봐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뭐 노가다긴 한데 요즘 뭐 툴이 좋아져가지고 이 베지어 라인을 직접 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뭐 전문 용어인데 여기 이제 이 하나하나의 점을 이제 노드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선이 잘못 꼬이면은 직접 펴야 되죠. 펴거나 아니면 노드를 삭제하면서 실제로 이제 좀 편안한 선으로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편안하다기보다는 이제 부드러운 라인. 그렇다고 너무 해주면 작아지더라고요. 얘가 이제 얘를 선택하고 살짝,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얘 아마 넥타이 부분일 거예요. 아마 콧수염도 살짝 만져주죠.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왜 둥글둥글하게 만드는지는 좀 있으면 바로 알 텐데, 실제로 흰색은 이제 배경이고 흰색에 이제 포맥스판을 까만색에 맞게끔 구멍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피메일, 그러니까 암놈순놈 개념에서는 이제 피메일, 아무튼 뭐 그쪽이 되는 거고, 까만색이 그 다음에 까만색 부분을 파내는 거고, 그 다음에 까만색 포맥스판에서는 까만색만 남기는 거죠. 얘만 빼내서 그걸 이제 흰색 판에 다시 집어넣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말로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데 간단한 거죠. 까만색의 파츠 부분을 흰색 판에 구멍난 부분에 이제 삽입하는 뭐 그런 과정인 거죠.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여기도 이제 라인을 만들어주고. 자, 거의 다 됐네요. 이거를 이제 캠 프로그램에 맞게 이제 그 프로그램이 원하는 방법의 파일로 익스포트 하는 거죠. 아마. 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캠이죠. 캠 프로그램에서 아까 만든 PDF 파일, 이게 일종의 벡터 파일이죠. 벡터 파일을 불러와 가지고 실제로 이제 CNC 머신이 원하는 수치를 만들기 위한 툴이 이제 이 캠이란 프로그램이죠. 예전에 많이 들었던 캐드캠. 캐드는 이제 디자인에 필요한 툴이 이제 캐드란 툴이고, 컴퓨터 에이드 드로잉. 캠은 매뉴팩처링, 컴퓨터 에이드 매뉴팩처,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제조를 할 수 있게끔 수치를 뽑아내는 거죠. 얘가 만든 수치라는 게 그냥 좌표예요. 좌표. 이 좌표를 이제 CNC란 장비에게 던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그 좌표예요. 그 좌표를 만드는 프로그램. 그걸 이제 편하게 한 게 이런 건데, 이 프로그램은 캠 프로그램 중에 이제 아스파이어란 계열 중에 가장 낮은 등급의 프로그램인데,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가격은 한 160불 정도 해요. 기억이 맞다면 그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먼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법이 백색 바탕에 까만색 파츠 부분을 이제 집어넣는 거니까, 백색 플레이트에다가 이제 까만색 구멍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백색 파츠는 아마 피메일이 될 거고, 까만색은 이제 메일, 그러니까 순놈이 되겠죠. 뭐. 자, 이제 해볼게요. 여기 보면 툴패스 오퍼레이션이라고 이제 뜨는데, 여기 툴패스 오퍼레이션에서 인레이 툴패스, 얘가 따로 기능을 제공해 주죠. 그냥 다른
다른 이제 아웃라인하고 인라인으로 그냥 땄을 때는 이 라인으로만 따라가게 되는데, 인레이로 툴패스를 따게 되면은 얘가 가상의 라인을 만들어요. 그래서 앞놈 순놈이 가상의 라인으로 같이 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능을 쓰게 되는 거고, 먼저 이제 그 백색 보드를 따야 되니까 이걸 이제 피메일 모드로 딸게요. 이제 홀 모드로 따고, 그 다음에 두께는 이제 8T의 T는 티크니스죠. 그 다음 엔드밀은 제가 쓸 거는 3.175 짜리를 쓸 텐데, 왜 어중간하게 3mm도 아니고 3.175냐, 이게 8분의 1인치예요 8분의 1인치. 그래서 이게 시장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쪽 계통에서는 심지어는 합판도 이제 4피트 8피트 1220에 2440 이런 식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툴패스 탭을 굳이 남기진 않을 거예요. 탭은 뭐냐면 프라모델 조립할 때 살짝 남기는 거 있죠. 이렇게 뭐 그거예요. 거기는 굳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필요 없는 엔드밀을 쓸 거예요. 그래서 저게 필요 없는 거고, 그래서 우선 피메일을 만들게요. 만들어졌죠? 여기 보면 여기에 이제 눈알이 들어갈 홀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쵸? 그리고 이게 너무 작으면 선이 무식이 되기 때문에 너무 작게 하면 그 부분은 안 되고, 적당한 크기. 그래서 실제로 얘도 보면 400에 500 정도 되니까 꽤 큰 사이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까만색 파츠를 빼내야 되기 때문에, 까만색 파츠 같은, 그러면 이제 얘가 필요가 없게 되는데, 우선은 이제 선택하지 않는 형태로 하고, 이제 메일 인레이를 만들게요. 인서트 되는 놈이죠. 똑같아요, 방법은. 얘도 이제 8T를 할 거고 3.175에 이제 메일 인레이 만들게 되는 거죠. 기존을 지우고 메일 인레이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얘는 이제 눈알이 조금 다르죠. 얘만 남게 되는 거죠. 까만색으로. 근데 굳이 얘기하자면 이게 조금 아깝죠. 어차피 뭐 상관없는데, 까만색으로 할 때는 조금 그 여분이 남게 되는 거죠. 얘를 두 개 겹치게 되면은 선이 이제 모하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두 개 겹치니까 더 깎게 되는 거죠. 이 파일을 이 각각의 파일을 이제 저장을 해가지고 흰색 판, 뭐 까만색 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홀 인레이. 그 다음에 메일 인레이. 홀 인레이에서는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테두리를 만들어야죠. 테두리. 사실은 이왕 작업하는 김에 이제 테두리까지 해야 끝이 나겠죠. 얘는 이제 아웃사이드로, 툴도 아웃사이드로 하고 8T로 하고, 그래서 똑같은 툴로 하고 아웃라인으로 만들게요. 이렇게 되면 얘는 지가 오리겠죠. 테두리까지 이렇게 되면 하나의 액자처럼 되는 거죠. 얘도 이제 살짝 내 컴퓨터 속에 저장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야, 여기까지. 이걸 각각의 이제 데이터를 담아 가지고 CNC 장비에 넣고 돌리면 이제 작업이 끝나게 되겠죠.